자, 이제 10장에 송배전공학으로 갑니다. 자, 이 단원은 여러분들 우리 전력공학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이어서요. 핵심적인 내용들 역시 다뤄보고 크게 증명하지 않고 결론적인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단상 3선식에서 결선도는 지금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고 한 가운데에서 꺼낸 여기 중성선을 달아서 여기에 개폐기를 이렇게 달 때 여기에는 동시동작형으로 써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달았죠. 어느 하나가 요거 하나가 잘못 이렇게 순차적으로 늦게 연결이 되어버리면 전압의 불균형이 오게 됐죠.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압을 맞추기 위해서 밸런서라고 하는 것을 달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단상 3선식의 특징은 두 가지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단상이었던 220V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A와 B 여기에서 220V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중성선을 통해서 얘와 SI에서 또 110V를 얻어낼 수 있죠. 이렇게 두 종류의 전압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전압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측 중성선은 접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1차, 2차 여기 혼촉이 발생했을 때 2차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폐기 역시 동시 동작형을 단다. 개폐기를 우리가 달 때, 즉 개폐를 할 때 어느 한쪽이 늦게 개폐가 되면 이쪽에 전압 불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 동작형 개폐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같은 이유 때문에 퓨즈를 삽입할 때도 여기와 여기 이렇게 퓨즈를 삽입할 수 있지만 중성선에는 삽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만약에 중성선이 역시 단선이 돼버리면 전압 불균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단에 밸런서라고 하는 전압을 맞추기 위한 장치 밸런서를 설치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중성선에 퓨즈를 삽입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단상 3선식에서 여기 100V, 100V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각각 지금 100W와 400W짜리 부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여기 단선이 된 경우에 각각 이제 몇 볼트가 걸리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자 각각의 저항값이 얼마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P는 R분의 V제곱 이거에 의해서 R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P분의 V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저항값 요거의 저항값을 각각 R1, R2라고 한다면 자 요거의 저항값은 이제 전압이 100V고요. P가 100W니까 P분의 V제곱에 의해서 100W 그리고 100V의 제곱 계산해 보니까 100ohm이 나옵니다. 100ohm. 그 다음 여기도 역시 R2 값을 구해보면 P분의 V제곱에 의해서 자 400W고요. 100V니까 400분의 100의 제곱 계산해보면 25ohm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일단 저항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100ohm과 25ohm짜리가 걸려 있고요.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중성선에 만약에 퓨즈가 들어있는데 걔가 녹아내려서 단선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여기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면 뭐 여기 전체 전압 이제 200V가 되는 거죠. 200V에다가 요것을 각각 비례 배분해서 여기에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렇죠? 이걸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1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전체 비례 배분해주면 되니까요. 전체 저항분의 내거 거기에 200V를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160V가 걸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뭐 여기에서 160V를 빼도 되죠. 40V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비례 배분을 통해서 역시 둘이 더한 거에다가 내거 25ohm 곱하기 200을 해도 역시 40V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원래는 얘가 담당할 수 있는 전압이 지금 110V였는데 이렇게 전압이 각각 불균형하게 맞춰져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여기에 지금 부하가 100W짜리였고요.
여기가 지금 400W짜리였는데 보시다시피 이 경부하에 해당되는 요거에 지금 전위가 상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항 말단에다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단권 변압기 일종이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밸런서를 설치하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단상 3선식은 두 종류의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요. 2차 측에 중성선을 또 접지를 해주고 1, 2차 혼촉 시에 2차 측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폐기를 쓸 때에는 동시 동작형 개폐기를 쓴다. 개폐기 전압 불균형을 역시 방지하기 위해서고요. 또 퓨즈를 달 때는 여기 중성선에는 퓨즈 삽입을 금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단선되었을 때 아까처럼 전압 불평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요. 또 저압의 말단 밸런서도 설치를 해준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중성선의 단선 시에 부하 측의 단자 전압, 이것도 지금 여기 공식으로 뭐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방금 우리 공부했던 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구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단선이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네 둘이 이게 지금 없는 거니까, 여기 없는 거니까 요 둘의 우리가 직렬 연결로 보게 되고요. 전체 전압 V를 요거와 요것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대로 비례 배분해주면 되죠. 얘네 둘이 더한 것분의 내 거 곱하기 전체 전압, 여기를 V라고 잡았었죠. 이거 뭐 따로 외우는 거 아니고 우리 방금 공부했던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전체 임피던스 분의 내 거에다가 전체 전압을 곱해준 그 공식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부하 불평형 시에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즉 부하가 이제 평형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가 서로 같으면 여기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당연히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평형일 때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부하가 이렇게 불평형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결국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이제 차만큼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 그러면 IA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보통은 지상의 부하기 때문에요. 여기 IA의 코사인 요거의 역률에다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가 곱해진 값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역률까지 이제 고려했을 때. 마찬가지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이제 여기에서의 역률을 뭐 코사인 세타 B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거기에서도 여기가 지상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J 사인 세타가 붙여진 값이 곱해져야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지금 여기 A와 B에 흐르는 전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가 선의 굵기를 결정하라 그럴 때에는 당연히 높은 전류, 큰 전류 값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뭐 중성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은 굵기로 하라 그랬을 때 둘 중에서 큰 전류 값을 기준으로 굵기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단상 2선식에서의 전압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뭐 직류 2선식, 단상 2선식. 그래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상인 경우에는 2선당 저항이 주어지게 되면 I의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요. 역률을 1로 봤을 때 우리가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를 생각해 보면 사인 세타 0 집어넣고 결국 코사인 세타 1이 되기 때문에 I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저항은 2선당 저항값이 주어진 경우, 만약에 한 선당 저항이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는 이 값에다가 이제 2를 곱해야 되겠죠. 한 선당 저항이 주어진 경우에 전압 강화는 IR에다가 2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전압을 보통 승합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죠. 그것들 역시 필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뤘고 했지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전압 강화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전압에 반비례했고요. 전압 강화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V 전압에 대해서 비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값을 한 번 더 V로 나눠주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압 강하율은 V 제곱에 반비례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있었죠.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P 제곱에 R 요거여서 역시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역시 반비례했죠. 그리고 전력 손실률도 이것을 한 번 더 우리가 P로 나눈 개념이죠. 이걸 한 번 더 P로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V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이것도 역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고요. 이제 전압을 그러면 두 배를 승합했을 때 그때의 특징 앞에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죠. 전압 강하만 사실상 전압에 반비례해서 얘가 2분의 1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곱에 반비례했죠.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 이런 것들은 제곱에 반비례해서 다 전압이 두 배 승합을 하게 되면 얘는 4분의 1이 되고요. 전압 강하만 2분의 1이 된다.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리고 다른 것들 일정할 때 역시 전압을 두 배로 올리게 되면 전력은 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공급 전력은 4배가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전 방식으로 가보는데요. 먼저 환상식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간선을 고리 모양으로 해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렇게 양방향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부하가 밀집된 지역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상식을 채택하게 되면 플리커 현상 감소되죠. 뭐에 비해서 가지식도 있었죠, 여러분들. 가지식 쭉쭉 이렇게 한 곳에서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식, 가지식, 농촌 지역에 적합한 방식. 요거보다는 이제 플리커 현상이 여기 많이 생겼지만 가지식에서 그거에 비해서는 감소하게 되고요. 또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의 신뢰도도 향상이 되고요. 단점은 뒤에 나오지만 뭐 우리가 스팟 네트워크라든가 저압 뱅킹 방식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부하 증설이 좀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저압 뱅킹 방식은 이렇게 간선에 접속된 2대 이상의 변압기들을 여기를 상호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렇죠? 부하의 융통성을 확보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압 강화 역시 적고요. 전력 손실도 적고 플리커도 역시 경감이 되고요. 부하 증설에 대한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저압 뱅킹 방식. 그래서 공급 탄력성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해서 어디 한 곳이 이렇게 문제가 되게 되면 사고가 이렇게 파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요거 하나만 딱 차단하고 끝내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같이 이 부분까지 차단이 되면서 사고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이렇게 캐스케이딩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은 스팟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선이 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부터 수전하는 방식이죠. 어떤 부하가 있을 때 이쪽에서도 공급할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공급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공급될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인데 배전선에 어떤 한 회선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쪽을 끊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전할 수 있어서 무정전 방식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방식이 스팟 네트워크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역시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경감되고요. 무정전 공급 신뢰도가 가장 좋은 편이고 부하 증설도 용이한 편입니다. 단점은 고장 시에 고장 전류가 이제 역류하는 단점이 있어서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이렇게 달아둔다는 거죠. 각 부하 전단에 모두에다가 달아둬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 프로텍트를 달아두고요. 또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인축의 감전 사고의 우려도 다른 것보다는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배전 선로에서 전압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압이 낮아졌을 때 또 전압이 높을 때 우리가 전압을 조정하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유도 전압 조정기를 통해서 전압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뭐 단권 변압기 이런 걸 가지고 승합기로서 또 낮아진 전압을 올리기도 하고 또 선로에 전압 강화 보상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그리고 주 변압기의 탭을 조정해서도 우리가 전압을 조정할 수 있죠. 이렇게 전압 조정 방식에 대해 써보시오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니까요. 이거 남기 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최대 전력을 억제하는 방법 그렇죠. 우리가 한여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방식으로 피크 컷 제어 방식 그래서 그때는 최대 부하를 발생하는 걸 좀 최대한 억제하자는 거죠. 피크 컷 잘라버리는 거죠. 윗부분을. 그 다음에 피크 쉬프트 제어 방식 그래서 피크 시간대를 좀 피해서 다른 시간대로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방식도 사용한다는 거죠. 피크 쉬프트 제어 방식 뭐 피크 쉬프트 제어 방식과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심야 부하를 창출하는 것 밤에는 아무래도 전력 사용을 적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 전력을 억제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역시 이어가 보겠습니다.